자, 오늘 장 마감되고 선물 시장까지 마감되는 거를 보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올려드려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 선물 시장 이후에 지금 이 영상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거 언더슈팅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정상 범위 안에서 종목이건 지수건 정상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예측대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한 80%, 85% 정도 되는데 이렇게 1년에 시장이 오버슈팅이 되거나 언더슈팅이 되는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지금 1월 달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언더슈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앞전에 우리 지수가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를 보시게 되면 막판에 이런 식으로 언더슈팅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말아버리죠. 얘도 지금 언더슈팅이 나온 상황이어서 지난 10월 10월 마지막 주간에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수를 상당히 빠르게 땡긴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언더슈팅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정상적인 범주에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수급으로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언더슈팅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1월달 내내 지금 거의 8만원대 가까이 갔다가 지금 7만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수를 밀었지만 얘가 삼성전자가 현재 위치에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겠어요. 얘도 이제 저점을 타진을 하겠죠. 얘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여기에서 반등을 잡는 게 맞겠죠. 여기에서 왜 1차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 2차 하락이면은 충분히 저점을 잡고 반등권 영역에 갔다가 밀려도 다시 밀려야 되는데 그냥 3차로 하락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3차 하락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하락의 요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보통 3차 하락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언더슈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수입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언더슈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삼성전자나 종목들의 이 지수의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시작하고 나서 무려 1조 3천억 원까지 매도를 했다가 장 막판에 한 2천억 원 정도 말기는 했는데 원하는 만큼 안 말았습니다. 얘가 상당히 한 요 정도 한 8천억 내지 한 7천억대로만 막았다라고 말아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지수의 반등이 빠르게 저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안착을 할 가능성이 더 눈에 보였겠지만 조금 다소 미흡한 반등이 지금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수야 반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가장 빠르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매매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 예상에서는 이번 지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 지수 반등이 세지는 않을 거예요. 지수의 흐름을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서
하루하루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겠지만 이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요 21선을 어떻게 저항을 받고 대응하느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1월달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지난 연말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언더슈팅이 나온 거는 차마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이제 시장이 이런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종목들이 없겠죠. 예, 시장이 멀쩡한 종목들이 없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시장에서 2200개 종목 밀리죠. 뭐 이 오늘 같은 시장에 올라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관련주나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북핵 관련돼 가지고 리스크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북핵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밀린다. 이건 방법 없어요. 매수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쟁 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져서 하락을 하나 실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원화의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주식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하락을 하나 아니면 전쟁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 현금 여러분 1만원 만원의 가치가 똥값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 전쟁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안 그래요? 예. 맥도날드 하나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 먹는 거 100만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현금화를 하고 주식을 안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기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하락할 때는 매수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상당 부분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언더슈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지수에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손실을 어떻게 해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느냐 그 부분은 경험에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지수 반등과 종목들의 반등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마음 비우시고 따라오셔야 된다. 반등 구간에서의 가장 빠르게 손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마이너스는 걱정하지 마시고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거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밤 미증시가 여러분 어제하고 마찬가지예요. 미 선물이 0.72%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미리 또 선반영됐기 때문에 미증시가 오히려 반등권 영역에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증시 내일 양봉 빡 갖다 붙여버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식은 매도하기 전까지 수익이나 손실이 손실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반등 시장 통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따라오셔야 된다. 그 부분 강조해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힘든 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종목 관련된 녹화는 따로 떠가지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